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IT 이슈를 모아 되짚어보고 시청자에게 소개하는 IT 뉴스의 창, 뉴스 트래킹 이장혁입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마트폰 운영체제 윈도폰 7을 태블릿 PC 시장에도 투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스티브 발먼은 인터뷰에서 윈도폰 7으로 태블릿 PC 기류가 이동하는 현상이 조만간 나타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컴퓨터 월드 등 IT 전문 외신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폰 7을 태블릿 PC에 투입할 것이라며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델과 HP 등이 윈도폰 7 기반 태블릿 PC를 제작 중이라는 루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당사자들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내년 2분기쯤 윈도폰 7 태블릿을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워싱턴 DC 소재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발표한 비소를 먹고 사는 미생물 발견에 대한 보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영국의 데일리메일 온라인판에 따르면 논문을 읽은 정상급 과학자들이 새로운 미생물 발견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믿을 수 없는 연구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생물을 실험실에서 배양하면서 인 성분을 제거하고 비소로 대체했기 때문에 결국 이 미생물에는 인 성분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를 두고 나사는 이것이 비소와 산소를 먹고 산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실험에서 여러 차례 간단한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아 연구의 타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DNA를 물에 넣었는데 살아남았다는 것은 인이 있다는 증거며 미생물의 주식인 소금에도 미량의 인이 남아있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와이파이의 전자파 신호가 나무를 죽인다는 연구 결과가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22일 네덜란드 워게닝겐 대학교 연구진이 도시의 나무 중 70%가 질병에 걸렸는데 와이파이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으나 이에 대해 산림 전문가들은 와이파이와 나무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007년 조사에서 약 11% 정도가 나무 껍질에 돌출된 상처 흔적이 있었고 이런 흔적은 올해 30%대로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진이 밝힌 증상에 대한 수치는 30%지 70%가 아니란 것이며 여기에 다른 비정상적인 현상을 겪고 있는 나무들을 합쳐야 비로소 70%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했던 안드레반 라메런 네덜란드 워게닝겐대 박사마저도 연구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밝혔다고 합니다. 5인치 크기의 아이패드가 곧 공개될 것이라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CNN뉴스는 내년 1월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가전쇼 CES에서 새로운 아이패드가 소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한 제조업체에서 아이패드2 케이스로 보이는 사진이 유출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이패드2 케이스는 헤드폰, 후면 카메라, 도킹 커넥터를 위한 구멍이 있으며 도킹 커넥터 옆에 있는 구멍은 어떤 용도인지 확실치 않으나 SD카드 슬롯이거나 3G 모델용 안테나를 위한 것이 아니겠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CEO 스티브 잡스가 7인치 태블릿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말한 것을 생각하면 5인치 아이패드가 진짜 선보인다면 놀라운 일이 되겠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전문적으로 노리는 사기꾼들로 인해 휴대폰 대리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네코리아 김태진 기자를 모시고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꽃뱀들이 휴대폰 대리점까지 노리고 있을 정도인데요. 어떤 허점으로 이번 사건에 일어나게 된 건가요? 휴대폰 대리점 업주들에 따르면요, 이들은 통신 서비스 개통이 되지 않는 일요일을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리점들을 돌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개통 신청한 후에 물건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요일날 개통이 안 되면은 사실 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예, 그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도난당한 대리점에서 분실 신고를 하더라도 이는 국내에서 사용이 제한될 뿐입니다. 그 가입자 인증 모듈이라고 하는 그 유심 칩만 바꿔 끼면요, 해외에서는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업주는 이들이 그 조직적으로 빼돌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그 해외에서 팔거나 혹은 범죄에 악용되는 그 대포폰 등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같은 범죄가 계속 확산될 경우에는요, 그 대리점들이 일요일에 영업하기를 꺼려할 수 있는데요. 그 주중에 시간이 없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일요일에 뭐 휴대폰을 구매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불똥이 튈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아무쪼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진희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창 시절 선생님께서 난 뒤에도 눈이 달렸으니 컨닝할 생각이랑 말아라 라는 소리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진짜로 뒤통수에 눈이 달린 선생님이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 주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와파 비라 씨는 최근 자신의 머리 뒤에 카메라를 장착하기 위해 티타늄 특수 스틸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파이프에 연결된 카메라를 뒤통수에 이식된 티타늄 합금에 부착해 자신의 뒤쪽 상황 또한 파악하겠다는 교수의 의지는 12월 30일 카타르에 개관하는 마타프 현대미술관에서 더 서드 아이라는 작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라크 출신의 와파 비럴 씨는 앞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1년간의 일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수술까지 할 정도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신경 쓰였던 것일까요? 다음은 안드로이드 새 버전 진저브레드와 구글에서 새로 출시한 구글 북스, 그리고 나이트케이 무료 트레이닝 앱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국 IT 전문 미디어 시네TV의 로디드, 함께 보시죠. Google launched the Nexus S, a new Android phone that will run the most current version of Android, that's version 2.3, called Gingerbread. This is a Samsung phone that they are calling the Pure Google Experience. It has a 1 gigahertz Hummingbird processor, front and rear-facing cameras, 16 gigs of internal memory, and near-field communication hardware that lets you read information from NFC tags on posters and windows. It comes out December 20th on T-Mobile. Google also launched Google Books. This is where Google will sell and give away electronic books. It competes directly with Amazon's Kindle store, Apple's iBooks, and more. You can browse titles at books.google.com/ebooks and read them on a device that accepts open formats such as your computer, your smartphone, or your tablet. And you can also maintain your library of books with your Google account. Tomb Raider fans, a new version of the Lara Croft game is coming soon. The next iteration of the game will be called Tomb Raider, just Tomb Raider, and it's a bit of a prequel taking us through the history of how Lara Croft became so fierce. The Tomb Raider games have sold 35 million copies since the franchise launched in 1996. And finally, if you're already looking forward to your New Year's resolutions, Nike will be giving away a workout iPhone app for free on New Year's Day. The Nike Training Club app is for iPhone and iPod Touch, and it's designed to give women a full-body workout, although I guess men could use it too. You can find more info at NikeWomen.com. 온라인 보안 전문가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앞으로도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일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1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FBI가 지난 10월 제우스 봇넷으로 알려진 악성 코드를 이용해 은행 계좌에서 7천만 달러를 몰래 빼낸 범죄 조직을 적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은행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변종 악성 코드로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신비안과 블랙베리를 공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조직은 이 같은 방법으로 은행 고객의 아이디와 암호, 휴대폰 번호까지 알아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전화 속에 설치했습니다. 이후 은행이 이 계좌 이체 때 인증을 위해 전화로 보내는 암호를 중간에 가로채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지금까지 대대적인 피해가 발생한 스마트폰 대상 사이버 공격은 없었지만 이 사건을 포함한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한 각종 사이버 공격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위협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PC 관련 악성 바이러스들이 진화해왔듯이 스마트폰 악성 코드도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형태로 계속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속적인 보안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악성 코드를 이용해 사이버 해킹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안 경각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트래킹 이장혁이었습니다.